네, 안녕하십니까. 시선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오늘은 원장님들이 특히나 우리 6월 달에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가 돼서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세금이 많으니까 무겁고 부담되니까 통상적으로는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원장님들은 6월에 세금을 분납 신청을 하셔서 일부 내고 일부는 이제 8월에 내시는 방향으로 많이 선택하시죠. 이렇게 이제 6월에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소득세를 납부하시는 원장님들이 하반기가 되면 세금에 대한 스트레스는 엄청 많이 받으시는데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워하세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특히나 우리 6월 성실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사업자들은 6월에 세금 내고 반 내죠. 그리고 7월에 보통 이제 건보료 조정된 거 받으시죠. 그리고 8월에 아까 6월에 낸 거에 반 내시죠. 그리고 9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고 9월에 부가세 신고하시죠. 우리 의료보험 적용되지 않는 진료 과목을 영유하시는 분들은 9월 달에 이제 부가세 신고하시고 납부하시고 10월 달에 우리 혹시라도 부동산 법인이나 가족 법인 운영하시는 분들은 10월 달에 또 법인세 중간연납하시고 11월 달에 또 종합소득세 25년도 거 우리 6월 8월에는 그건 24년도치고요. 이제 올해 11월이 되면 25년도치를 우리가 중간연납을 해야 됩니다. 24년의 절반을 내죠. 그럼 이제 6월, 8월, 11월에 냈던 금액 고스란히 이렇게 세금을 내는 패턴이 오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하반기에는 세금만 내다 끝나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휘말리시면 사실은 마땅한 절세 플랜을 못 만듭니다. 고민은 많고 납세에 대한 부담감, 피로감은 굉장히 높을지언정 합리적으로 우리가 사안을 다루고 접근하려고 하면 고민과 별도로 부담과 별도로 우리는 지금 뭔가 대안을 만들어서 25년도 소득세 신고하는 내년 6월 달에 올해와 같은 부담과 피로도를 갖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뭔가 대안을 만드셔야 합니다. 다만 그 대안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계속 이렇게 비용을 늘려서 비용을 만들어서 병원의 이익을 줄여서 세금을 줄여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면 원장님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비율, 소득률이라는 표현을 쓰죠. 통상적인 소득률에서 소득률 저조 사업자 병원 이런 과세관청의 낙인을 받고 납세 신뢰도가 낮아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무 관청과의 어떤 조사 이슈들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절세에 대해서 세금을 줄이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이제 비용을 늘리거나 매출을 숨기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세청 시스템 엄청 좋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도 사람이지만 AI가 필터링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임의로 비용을 만드는 식으로 매출을 숨기는 식으로는 사실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조금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찾는 방식이 사실은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경제활동 매출을 분산시키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병원 컨설팅을 얘기할 때 우리 원장님들이 혼란스러워 한다거나 혹은 컨설팅을 제안하시는 컨설턴트들이 방향을 잘 못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병원이 컨설팅을 받는 건지 우리 가족법인이 컨설팅을 받는 건지 명쾌하지 않아요. 이름은 병원 컨설팅이라고 들어왔는데 우리 병원의 장부를 들춰보고 우리 병원의 세무, 노무, 재무 이슈와 의료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컨설팅이라고 해놓고 결국은 우리 MSO 법인 만들어서 그 구성을 주주이사 구성을 우리 가족들로 해서 세무적인 용어로 특정 법인을 만들어서 이 특정 법인이 병원이 이렇게 저렇게 하게 합시다. 이거는 사실은 병원 컨설팅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죠. 병원의 경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명쾌하게 말씀드리는데 병원 컨설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체크하고 점검하고 우리가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들이 동참해야만 실효성이 나올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반면에 우리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무언가 다른 경제적인 돌파구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건 사실 그냥 병원 컨설팅이 아니라 가족법인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사안을 가족법인을 통해서 원장님들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딱 명확하게 축소시킨다라고 하면 사실은 실현 가능한 대안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법인을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 원장님들의 세금을 줄일지 이 이야기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족 법인을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실 때는 회사를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사를 만드는 걸 조금 세련된 말로 창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되면 세제상 창업 감면이라는 걸 받아요. 그러니까 창업 기업들, 우리 통상적으로 뭐 창업 7년 미만의 이런 조건을 갖춘 동업종 최초 창업자들을 우리는 창업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여기에 다양한 혜택들을 녹여주는데요. 그 다양한 혜택 중에 정말 임팩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창업 감면입니다. 통상 우리나라는 창업 기업에 대해서 조건에 맞으면 뭐 동업종 최초 창업이어야 되고 소재지가 수도권 가밀학 조건용 외 지역이어야 되고 나이가 뭐 34세 미만이어야 되고 벤처 기업이고 뭐 이런 조건이 맞으면 소득세 법인세를 50%에서 100%까지 최대 5년 동안 감면해주는 창업 감면이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창업 감면이 너무 과세 절감 효과가 크다 보니까 이제 나라 입장에서는 세수가 너무 이것 때문에 덜 거치다 보니까 창업 감면을 좀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24년에서 25년 넘어올 때 창업 감면 한도라는 걸 정해서 이제 5억 이상은 받지 마세요 이런 걸 정했고요. 25년에서 26년으로 넘어가면서 특히 수도권 지역에 창업하실 분들은 감면율이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이 감면율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아픈데 이거 더하기 이제 내년부터는 창업 감면과 고용증대 세액 감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릴 수 없도록 구조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유교적으로 많이 잘 활용하려고 하면 25년 연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25년 연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회사를 차린다라고 하면 특히나 수도권에 창업 감면 대상의 업종으로 최초 창업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만약에 나이가 34세 미만이라고 하면 굉장히 임팩트 있는 창업 감면을 단지 사업자 등록을 2026년 1월 1일 이후에 하는 것 때문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연내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경영활동을 하고 투자활동을 하는 거는 이후로 미루더라도 일단 이 창업 감면의 적용 시점이 25년 내 창업하시는 분들은 기존 이 규정, 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요 많이 축소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26년 1월 1일 이전, 그러니까 25년 연중에 창업하시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자, 사업자 등록, 가족법인을 설립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수도권에 창업 감면 대상 업종으로 동업종 최초 창업을 하시는데 대표자의 나이가 34세 미만일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25년 안에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활용은 내년 하시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연내 해놓는 게 창업 감면이라는 측면에서 창업 감면이 26년 1월 1일 사업자부터는 굉장히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수도권의 창업 감면 동업종 최초 창업 업종으로 특히나 34세 미만 청년 창업을 하실 분들은 올해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아주 유리하다. 이 말씀을 미리 좀 드립니다. 창업 감면 대상의 업종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냥 주요 창업 감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주특법에 쫙 열거돼 있고 지방특성시장법에 쫙 열거돼 있는데 그냥 대표적인 것만 차려보면 제조업, 건설업, 그러니까 뭘 만드는지는 뭐 이상한 거 만드는 것만 아니다라고 하면, 이상한 거라는 게 무슨 반사회적인 거 이런 것만 아니다라고 하면 뭐 대부분의 제조업, 건설업, 그다음에 운송업, 운송 지원업,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뭐 IT, 소프트웨어 개발업, 뭐 출판, 영상물 제작, 유튜버, 뭐 음식점도 포함되고요.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광고 컨설팅업, 뭐 스포츠 시설 운영업, 뭐 사업시설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기왕 어차피 사업자 등록을 내실 계획이 근래 몇 년 사이 있다라고 하면 25년 중에 사업자 등록을 해놓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하기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연내 창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바로 나올 것이냐,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갖춰야 되는 어떤 필증, 인허가, 요건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병원 경영 지원 업무로 주로 세팅되는 업종들, 의료기기
제조도금의 유통, 의약품, 의약약품 제조도금의 유통 수입 뭐 이런 내용들, 뭐 리스, 의료관광업 이런 것들은 사업자 등록이 신청한다고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일정 요건을 갖추시고 영업일증을 받거나 인허가를 받으셔야만 사업자 등록이 나오고요. 특히 의료기기 의약품 쪽은 신고나 허가에 몇 개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수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사업자로 오래 창업을 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병원 경영 지원 목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예를 들면 뭐 식당 카페업을 하시려고 해도 영업 전에 위생허가랑 필증이 등록돼야 되고 시설이 갖춰져야 되고요. 에스테틱이나 클리닉 사업자를 내시려고 해도 우리가 조건을 갖춰서 창업을 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인허가 소요 기간들 고려하셔야 됩니다. 화장품도요 마찬가지로 인체에 닿는 거기 때문에 제조 판매냐 뭐 유통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냥 사업자 등록이 단순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에 소요되는 절차, 사전 준비, 행정 비용, 소요 시간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저런 업종 업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내년에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올해 안에 가능한 게 있다라고 하면 바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닌 업종 업태라고 하면 빨리 신청하셔서 일단 올해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실효성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더하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족법인을 이미 만들기로 계획을 세웠고 사업자 등록을 냈다라고 하면 그 가족법인의 활용도를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벤처기업으로 만들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법인을 만들었어요. 자본금 1,000만 원짜리. 근데 그 법인이 실제로 1,000만 원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만들어 놓고 실제 무언가 사업을 할 때는 원장님들이 여기다 가수금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냥 회사면 내가 가수금을 넣는 건데요. 이 회사가 벤처기업이면 내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돈을 집행하고 벤처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거양득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벤처 투자 소득공제라는 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벤처 투자를 촉진한 자에게 조특법상 소득공제를 제공한다라는 개념이어서 굉장히 큰 폭의 이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건 정부의 정책 방향에 힘을 실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엄청 막강한 소득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최대 종합소득의 50%까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득금액이 10억이신 분은 이론적으로 5억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신 거예요. 물론 투자금이 커야겠지만 근데 이게 만약에 남의 회사에 투자하는 거니까 원금 손실, 회수의 어려움 때문에 투자금을 크게 못 하시는 건데 이게 우리 가족법인이고 자녀법인이고 내법인이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벤처 투자를 활용해서 원장님도 소득 공제를 받아서 소득세를 줄이고 우리 가족법인은 그 투자금을 재원으로 실제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영업수익 혹은 투자 수익을 도모해낼 수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원장님들이 원래 부동산 살 게 있었고 원장님이 원래 주식 투자를 할 게 있었다라고 하면 가족법인을 만들고 가족법인을 벤처기업으로 만들어서 원장님들이 벤처기업에 내가 필요한 돈들을 투자하셔서 소득공제를 받고 이 벤처 가족법인이 그 재원으로 부동산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률은 동일하게 가져가지만 투자 활동에 따른 이익금은 동일하게 발생시키지만 원장님들은 그 사이에서 소득공제까지 누릴 수 있는 또 이로 인해서 추후에 예상되는 상속증여세까지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 사득 이렇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내가 내 회사에 투자하는 거, 내가 우리 애들 회사에 투자하는 거 그것도 소득공제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수년 동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국세청의 질의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자 간 벤처투자 소득공제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중기청에서도 벤처기업과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 기업의 종업원은 물론 대표이사 최대 주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유권 해석을 줬기 때문에 이 벤처투자 소득공제라는 제도가 굉장히 오래된 제도입니다. 97년, 98년도에 나와서 지금까지 유지돼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견 없이 계속 특수관계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 특히 원장님들이 가족법인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분산해서 절세 효과를 유도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아주 유용한 대안으로서 전략으로서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왜 활용 가치가 있느냐? 소득공제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투자하신 금액 곱하기 소득공제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3천만 원까지 100%, 3천 초과 5천 사이는 3천만 원까지 100%, 3천에서 5천 사이는 70%,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요. 결국은 소득공제 받는 금액 곱하기 자기 소득세율이 자기 절세 금액이 되는 거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수익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소득세 더하기 지방세율, 이게 내 수익률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고소득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절세 플랜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없는, 아직 준비 안 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벤처를 받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벤처를 받는 방법이 네 가지인데요. 예비 벤처 유형, 아주 특별한 경우를 뺀다라고 하면 결국 세 가지고요. 연구개발 유형, 혁신 성장 유형은 기술성, 사업성 심사를 받는 거고 현장 조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막 창업한 법인이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적격 투자 기관에서 자본금의 10% 이상, 금액으로 5천만 원 이상 투자 받으면 30일 이내에 벤처기업이 나오는 이 벤처 투자 유형을 원장님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적격 투자 기관이 어디냐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업, 기구, 중소기업은행, 한국벤처투자, 일반은행, 외국투자회사, 산업협력기술지주회사,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기보, 신보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회사들이 신규 막 설립한 원장님 가족법인에 뭘 보고 투자합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실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건 개인투자조합입니다. 이 민법상 개인투자조합이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투자자가 돼서 조합이잖아요. 투자자들이 모여서 우리 식구끼리 투자한다고 모여서 그중에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 하나가 자격을 따서 시험 보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을 만들고 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서 투자를 받는 것으로서 우리 가족법인이 벤처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조합, 여기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핵심이에요. 개인투자조합을 활용해서 벤처를 만들려는 분들은요, 개인투자조합이 이렇게 생성되는 공정이 이렇게 만들게요라고 해서 결성계획 신고하는 하고 그 결성계획이 승인되는 시간이 한 번 있고요. 그게 승인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서 그걸 다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등록해서 승인받는 시간이 이렇게 투 스텝으로 나뉩니다. 결성계획 승인받는 시간, 등록 신청해서 승인받는 시간, 이렇게 투 스텝이 걸리는데 각 단계별로 영업일 기준 14일, 약 15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영업일 15일이니까 결국 3주예요. 한 단계당. 두 단계니까 결국은 6주가 걸리고요. 고유번호증 발급받고 통장 개설하고 요 시간까지 계산한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조합 만드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은 2달입니다. 개인 투자조합 만드는데 2달 걸리고 벤처 심사 받는데 1달 걸려요. 그러면 결국은 90일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그겁니다. 90일짜리 프로젝트입니다. 최소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일을 투자해서 내가 만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병원에서 파생하는 수익을 법인과 우리 이제 병원 업무 지원 목적의 법인과 각종 투자 활동을 할 법인으로 통상적으로 나눠서 복수의 법인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고요. 개인 투자조합을 통해서 이 두 개 다 벤처 기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개인 투자조합이 원장님들이 투자를 해서 소득공제를 받게 도와드릴 거고, 그 투자된 돈들이 우리 원장님들의 가족법인으로 들어가서 이 가족법인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내고 경제적 이윤을 만들어서 결국은 원장님들이 상속증여하지 않아도 가족법인을 통해서 우리 가족 자산을 구축해 나가는 활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게 전략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요기간이 이렇게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개투조합 2달, 벤처 1달, 석 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8월이거든요. 8월 오늘 22일입니다.
지금부터 8월 말까지 상담하셔서 9월 초에 법인 등기 신청 들어가고 개인 투자조합 결성하는 내용이 집행이 돼야 9월에 시작해야 아마 10월이면 6주가 걸리니까요. 최소한 10월이 돼야 개인 투자조합이 나올 거고 10월에 개인 투자조합에서 우리 가족법인에 투자를 해주면 11월 한 달 걸리니까요. 11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아마 벤처기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벤처기업이 나와야 이제 원장님들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올해 내에 원장님들이 종합소득의 50%까지 안전한 투자처인 우리 가족법인을 벤처기업으로 만들어서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통해서 대폭 소득공제를 받아서 안전한 절세 프로젝트를 실현하려고 하면 늦어도 8, 9월에는 상담을 시작하셔서 착수를 하셔야 프로젝트에 착수를 하셔야 안전하게 오래 실현 가능한 과정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10월, 11월 돼서 얘기하시면 효과적인 방법이 안 나오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들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막 정상적인 루트를 벗어나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혹은 요행을 바라야 되는데요. 이건 사실은 저희가 추구하는 비즈니스는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올해 안에 실현시키려고 하면 석 달, 심사만 석 달짜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8월에 시작하셔서 적어도 9월에는 착수하셔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정말 안정적이고 파격적이면서도 계획적, 지속적, 반복적인 절세 솔루션이 되는 이유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투자해야 되는데요. 이상이니까 딱 3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3년짜리 주식이나 전환사채로 투자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25년에 투자하시면 결과적으로 6년, 7년, 8년도가 만기가 되고요. 6년에 투자하시면 7년, 8년, 9년이 만기가 됩니다. 27년에 투자하시면 8년, 9년, 10년 이렇게 해서 30년이 만기가 되면 28년에는 25년에 투자했던 상환된 돈으로 재투자가 가능하죠. 그러면 벤처 투자와 소득공제가 이렇게 거의 반영구적으로 맞물려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추가적인 비용을 쓰지 않고도 이렇게 절세 고리를 반영구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벤처투자소득공제에 대해 고민하실 때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세 가지를 유의하셔야 됩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한다라는 개념은 투자기 때문에 구주 인수 안 됩니다. 신주 인수하거나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 같은 형태의 투자여야 된다라는 거. 대여금 안 돼요. 그리고 한 번 투자할 때 투자 기간이 만기가 3년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가 결국은 이 투자 활동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절세 효과가 큰 만큼 나중에 해명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하거나 우리가 투자한 내용에 대해서 국세청에다가 저 투자했으니까 소득공제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서류가 투자 확인서라는 건데요. 이 투자 확인서라는 걸 발급 신청하기 위해서는 통장 입출금 거래, 내가 투자금을 입금했다, 나중에는 투자금을 환급받았다 이런 입출금 거래 내역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장으로 입금하셔서 신주나 전환사채 혹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만기 3년 이상짜리로 투자하시는 행정적인 폼을 만드셔야 안전한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난 가족법인을 만들고 벤처를 하는 거 이게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않거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증효과까지 도모할 수 있으니까 정말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우리 거래처 중에 정말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곳에 벤처 투자를 하시고 소득공제를 받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양한 투자 플랫폼에서 이 벤처 투자를 접목해서 투자 수익과 소득공제까지 제공해 주신다는 곳들도 많기 때문에 정말로 소득공제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벤처 투자를 염두하신다라고 하면 제일 좋은 건 내회사 만드는 거고요.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시면 신뢰할 수 있는 벤처 거래처를 찾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정말 나는 두 가지 다 쉽지 않다라고 하시면 투자 플랫폼 중에서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벤처 투자 플랫폼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고 나서 지금 계속 매달 거의 날라오는 납세 고지서나 건보 고지서나 신고 이슈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힘든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힘들지 않게 하려고 하시면 힘들고 바쁜 와중에 꼭 짬을 내셔서 벤처 투자를 활용할 수 있는 가족법인, 개인 투자조합, 공정 90일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작하셔서 연내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연내에 안전한 가족 벤처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연락 주십시오. 8, 9월에는 저희가 원장님들 꼭 찾아뵙고 연내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응해 보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